5년 ITS 세계 총회 개최에 도전하는 강릉시에 현지 실사단이 방문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9월에 나옵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이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추가 병상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인 삼척 사랑카드 인센티브가 당초 약속과 달리 계속 변경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와 지역 대학들이 대대적인 학과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26년 ITS 세계 총회를 앞두고 현지 실사단이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하루 일정으로 강릉을 찾았습니다. 이번 현지 실사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강릉시는 현재 진행 중인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구축 사업과 컨벤션센터 건립 등을 내세워 세계 총회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2026년 ITS 세계 총회 유치를 신청한 강릉시에 ITS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아키오 야마모토 ITS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장 등 3명의 실사단은 강릉시와 국토부의 총회 유치 계획을 듣고 주요 행사장인 올림픽 파크를 둘러봤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계 총회 시설 기준을 만족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과 부산에서 ITS 세계 총회가 한 차례씩 열린 적이 있지만 이번 강릉의 세계 총회 유치 도전은 관광도시의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올림픽 파크의 빙상 경기장을 ITS 산업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 회의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구축 사업도 세계 총회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500억여 원을 투입하는 교통 기반 구축 시설은 강릉 지역 110km 도로의 실시간 교통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데 별도의 통합 관제센터가 올림픽 파크에 들어섭니다. 세계 총회 유치 도시로 선정되면 교통 체계 사업에 국비를 우선 지원받게 되고 전 세계 90개국 2만여 명의 전문가와 30만 명 이상의 관람객 방문으로 지역 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 지금 BOD 분들도 중소도시의 어떤 그런 사업을 확대했을 때 사업 성과라든가 그런 효과들을 상당히 가시적으로 또 빨리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세계 총회 개최 도시는 강릉과 대만 타이페이가 경쟁하고 있는데 오는 9월 미국 LA에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52.3%로 일주일 전 19%보다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다음 달 9일까지 병상 61개를 추가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이번 주 33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강릉 413명, 속초 186명, 동해 166명 등 모두 2,479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바로바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척에서는 당초 약속한 것과 다르게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을 여러 차례 변경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삼척 사랑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또 다른 고객도 계산대에서 삼척 사랑카드를 꺼내 제시합니다. 삼척 사랑카드는 지난해 1월 출시 이후 1년 동안 313억 원이 판매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248억 원어치가 판매될 만큼 시민들에게 인기입니다. 삼척에서 사용한 데는 웬만한 데는 거의 이 삼척 카드까지 사용합니다. 삼척 사랑카드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지만 올 들어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5번이나 바뀌면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기간에 따라 최대 한 달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인센티브까지 제공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혜택을 조금 줄여 연중 상시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10%씩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는 산불 피해 회복 등의 명목으로 3개월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15%까지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약속은 2달밖에 지켜지지 않았고 6월부터 인센티브는 10%로 다시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이달 들어서는 한도액까지 30만 원으로 줄이며 올해 초 연중 상시로 지급하겠다던 약속마저 저버렸습니다. 참 좋았는데 너무 적어. 이게 자꾸 바뀌죠. 그러니까 이달 30만 원이더라고. 50만 원도 있었고 100만 원도 있었는 한도가 그랬는데. 삼척시는 당초 예상보다 판매액이 크게 늘면서 재원 부족 탓에 인센티브를 조정했다며 다음 달부터는 국비를 더 확보해 약속대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씩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에는 조금 한도가 있으니까 저희가 다시 6월부터는 월 한도 50만 원으로 해서 10%로 조정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시다 보니까 7월에는 월 한도 30만 원 조금 낮추긴 했었는데 삼척 사랑카드가 지역 경제와 서민 가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삼척시의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탓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계고와 지방대는 학생 모시기에 나설 정도로 생존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신입생 모집이 힘든 학과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허주희, 김도균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농업과 공업 분야에 중점을 둔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첨단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스마트팜 도시 농업과를 2개 학급에서 1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신입생 모집이 힘들어지면서 정원을 20명으로 절반이나 줄이는 겁니다. 농기계 정비와 운전을 교육하는 산업기계과는 이제 더 이상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과다 보니까 후배들이 더 많이 양성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이 많이 들어서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대신 요즘 시대 흐름을 고려한 3개 학과를 내년에 신설합니다. 반려동물 미용과 교육 훈련을 하는 반려동물 케어과를 새로 만들어 취업과 동시에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꽃으로 공간을 연출하는 플라워 가드닝과와 카페 앤 디저트과도 새로 만듭니다. 이렇게 학과 개편과 동시에 교명도 강원생명과학고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 세계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발맞춰서 진학에 도움이 되고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학과 개편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다 인문계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도내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은 8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률도 50%에 그치면서 졸업생의 절반은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직업계 고등학교의 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평생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를 해주려고 합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인제 신남고는 산림 마이스터고로, 정선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관광 레포츠학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고등학교를 넘어 대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각오로 여러 가지 변화를 시작했는데요. 대학들의 고군분투, 이어서 김도균 기자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인 강원대학교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공과대학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흐름에 따라 기존의 재료공학 전공이 내년부터는 배터리 융합공학과라는 새로운 학과로 재탄생합니다. 배터리 융합공학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와 4세대 배터리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문인데 이번 입학 전형부터 신입생 43명의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군사학과에서 한 단계 발전한 디지털 밀리터리 학과도 신설됩니다. 강원대학교에 군사관에 관련된 과가 생긴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군인이 공무원이고 이제 공무원 생각하시는 청소년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군사과가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학과를 만들어 놓고 3년 뒤 평가를 통해 존폐 여부를 결정짓는 가상학과도 도입합니다. 산업을 미래 사회, 현 사회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가상학과다. 전공을 만들어서 과목을 개설을 하면
얼마든지 학생들한테 부전공으로는 학과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림대학교도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비롯해 3개 단과대를 합친 정보과학대학을 신설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짙어지다 보니 지방대학은 신입생 모집이 더 힘들어지면서 수도권까지 가서 신입생 모시기에 나서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강원 지역 대학들도 생존을 위해 학과를 개편하거나 신설하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미래 유망 분야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학들. 지방대학 고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대학들의 생존 전략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읍 향오리 일대에 폐기물 매립장 건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서면 매립가스와 침출수 등으로 주변에 있는 석호, 하천, 저수지 등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 주민들도 피해를 볼 거라며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주민들의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국내 대형 건설사의 자회사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34만 제곱미터에 걸쳐 사업장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을 만드는 것으로 주민 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진 태백 통리 탄탄파크가 다음 달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됩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7월부터 통리 탄탄파크를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 등으로 1년여간 4억 5천만 원 안팎의 적자를 내는 등 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 달부터 민간에 운영을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민간업체엔 1년 6개월간 마케팅 비용 등 운영 경비로 6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리 탄탄파크는 폐광 지역 활성화를 위해 12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폐탄광 부지 등의 관광시설을 갖췄습니다. 도내 4개 지역에서 공공 심야 약국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속초 등 4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공공 심야 약국은 정부 지원 시범 사업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공공 심야 약국은 기존의 밤 10시까지 운영 중인 약국의 사업비를 지원해 운영 시간을 새벽까지 연장하는 방식이며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백에서 기란 징조로 여겨지는 온몸이 하얀 알비노 다람쥐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태백시 장성동 365 세이프타운 주변 야산 중턱에서 장성수 씨가 흰 다람쥐를 발견해 촬영했습니다. 흰 다람쥐는 선천적 멜라닌 색소 결핍으로 인한 백색증 알비노 다람쥐로 도내에선 2018년 설악산 오색지구에서 탐방객 카메라에 포착된 적이 있고 태백에선 이번에 처음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무역항의 화물 처리 실적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 묵호항과 삼척항, 옥계항 등 도내 5개 무역항의 상반기 항만 물동량은 2,605만 5,600여 톤으로 나타났습니다.